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요국장TV입니다. 요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요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후에 처음 가는 병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준이나 입원 기간 등도 2, 3년 전과는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보면 그때그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골절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는 긴장도 했겠지만 사고 당시보다는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무척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고 그때서야 내가 교통사고가 났었구나 하고 실감을 하는 것이죠. 가끔 등산을 가게 되면 산에 오르는 그날보다는 산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온몸이 쑤시고 몸이 좀 불편한 것처럼 교통사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입원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병원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에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바쁜 일이 있어서 2, 3일 정도 지난 후에 병원을 가면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전과 달라진 병원의 입원 기준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처음이고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병원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 병원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병원을 잘못 선택을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고 그러고 난 후에 후회를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대체로 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개인병원입니다. 홍길동 정형외과라든지 땡땡의원, 땡땡 한의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병원은 의사가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병원을 1차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진료를 하는 데에는 편리함과 신속성이 있는 병원입니다. 큰 종합병원이나 전문 병원급에 비해서 신속하게 의사를 볼 수도 있고 절차가 간편한 것은 있죠. 이것은 개인병원의 장점에 속합니다. 개인병원은 보험회사의 눈치를 조금은 보는 듯 합니다. 만약 몸이 너무 아파서 원인물 아픔이 지속된다면 의사가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병원에 장비가 없으니까 어찌하겠어요. 개인병원과 연계된 진단 방사선과 혹은 전문병원으로 MRI가 있는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환자는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밀검사 후에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요즘 문제가 되는 퇴행성이니 기왕증이니 그래서 진단서에 병명을 못 넣어주겠다는 등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추후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병원입니다. 규모가 좀 커진 예전의 정형외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정형외과를 하다 보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외풍도 있고 환자들도 소형 병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해서 의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병원을 차린 겁니다. 즉 예전의 정형외과가 약간 기업화된 정형외과로 되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개인병원과 다른 점은 규모가 크고
개인 병원에 비해서 의료 장비가 좀 많겠고 의사 수가 좀 많습니다. 또 정밀 검사죠. 즉 MRI나 CT 이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병원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전문 병원의 장점은 외풍에 조금은 저항력도 있고 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환자에게는 친절하면서 환자의 편에서 의사가 이야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것은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크게 임대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의사들 이익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잘해주는 겁니다. 정밀검사도 좀 잘 찍어줍니다. 대충 기왕증이 있어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외상과 질병은 뭐 환자와 보험회사의 문제이니 하고 진단병명도 곧잘 넣어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만큼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병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문 병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잉진료입니다.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수술부터 하라고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지요. 또 어깨 회전근개 파열,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 등 정밀검사 후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타 병원에 비해서 조금 심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니까요.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환자 자신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방병원입니다. 옛말에 말이죠. 스님이 고기 맛을 알게 되면 절간에 빈대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원의 수입 중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양방이죠. 즉 정형외과나 종합병원에서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할 수 있었으나 국가에서 한방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를 보게 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해 주기 시작하면서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병원의 아주 큰 수입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 한방병원이 대형화의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나쁜 일이 아닌 것이죠. 병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대형 체인화에 앞장선 자땡 한방병원이나 땡땡 한방병원 등등 이런 한방병원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병실의 고급화 그리고 MRI나 CT 등 장비를 다 갖추고 교통사고 환자의 유치와 치료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방을 이용하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좋은 점은 다양한 정밀검사 및 한방의 다양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굳이 불편한 점을 찾자면 한의사의 한계점인 골절이나 신경손상, 수술 등에서는 아무래도 양방병원보다는 진단이나 판단 등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극소수이지만 환자를 진료해주고 정밀검사 했는데 진단서 작성에는 정밀검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 병명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퇴행성이다 하면서 진단병명을 기입해주지 않는 한의사가 종종 있다는 소리를 상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MRI 할까요? 답답하죠? 자, 주간판 탈출증 및 어깨 회전근개 손상, 무릎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상자를 제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존 치료를 하는 데에는 그래도 유리한 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응급실과 여러 진료 과목 의사가 있고 입원실도 많은 병원입니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112 및 119 출동으로 환자의 상태가 출혈이나 골절이 의심된다든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 현장에 119 앰뷸런스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진료 선택지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응급인지
아닌지, 수술이 필요한지 등 환자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병원 선택지입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를 응급실에서 살펴본 뒤 무거운 상태의 환자라면 입원을 바로 시켜줍니다. 그런 후 어느 정도의 치료나 수술 등을 거치게 되면 퇴원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집 근처의 작은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또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종합병원을 가는 것이 좋은지 아세요? 보험회사의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 치료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진단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병원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병원은 MRI 하나 찍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의 보험회사 눈치를 보는 듯 보여집니다. 적은 병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합병원이 유리한 면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자에게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의 어떤 병원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는 가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큰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전문병원에서 혹은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할 경우에 진정 수술이 불가피한지를 대학병원 교수에게 한 번 더 체크한다는 차원의 진료를 해볼 만한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일선 전문 병원이나 정형외과에서는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확인이 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병원의 형태에 대해서 5종류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병원 선택은 개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하는 것도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고 즉시 병원 가지 않으면 동네 병원들 입원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입원도 2, 3년 전에 비해서 기간이 매우 짧게 시켜줍니다. 또 통원치료는 어떤가요? 일주일에 몇 회를 정해서 그 이상은 치료도 해주지도 않고 진단서의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면 4주 후부터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해야만 치료가 가능하고 예전보다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많이 뺏어갔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바른 병원 선택을 해서 피해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